안녕하세요. 제로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투자가 제로성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로성 게임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제로성 게임이란 게임 이론에서부터 등장했다고 합니다. 게임에 참가하는 양측 중 승자가 되는 쪽이 얻는 이득과 패자가 되는 쪽이 잃는 손실의 총합이 0이 되는 게임을 가리킵니다. 즉, 내가 10을 얻으면 상대가 10을 잃고 상대가 10을 얻으면 내가 10을 잃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처럼 내가 얻는 만큼 상대가 잃고 상대가 얻는 만큼 내가 잃는 승자 독식의 게임인 만큼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의 무한 경쟁 상황에서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절대 강자만 이득을 독식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종종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제로섬 게임으로는 포커나 경마 등 도박을 들 수 있으며 경쟁 스포츠나 정치에서의 선거,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 등도 제로섬 게임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양측 경쟁자의 이득과 손실 합계가 0이 아닌 경우는 논제로섬 게임이라 합니다. 논제로섬 게임에는 모두 이득을 보는 플러스 섬 게임과 모두 손해가 되는 마이너스 섬 게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투자 방식에 따라서 제로섬 게임이 될 수도 논제로섬 게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초기에 단기 투자에 심취했었습니다. 주식 단타란 주식을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한 후 빠르게 매도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약 2년간 단기 투자에 심취해서 수백 권의 기술적 분석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기법을 알게 되면 얼른 다음날 장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말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기술적 분석에 관한 책을 읽고 다음 주에 단타를 칠 종목을 찾았습니다. 차트 안에는 뉴스와 이벤트, 적정 가격, 세력,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 등등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이 녹아있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제 계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2년간 1%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년간 제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무색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단타 투자는 제로섬 게임일까요? 아닙니다. 2년간 제가 주식 단기 투자를 위해 주식을 사고 파는 동안 지불한 증권 거래세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저는 술과 담배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성실 납세자라고 놀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성실 납세자인지 모르겠더군요. 제 생각에 주식 단타 투자는 제로섬 게임도 아닌 마이너스 섬 게임입니다. 정부와 증권사가 세금과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낸 세금과 수수료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다른 개미 투자자에게서 제가 빼앗아온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섬 게임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혹시 운이 좋아 승리한다고 해도 다른 개미 투자자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있는 돈인데 이렇게 부자가 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물론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축구, 농구와 같은 스포츠에도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듯이 말이죠. 어쨌든 그때부터 저는 다른 방식의 투자를 알아보기 시작해서 워렌 버핏을 위시한 장기 투자자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하다고 알려진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일까요? 투자가 제로섬 게임이라면 몇몇 부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나스닥, S&P 500,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그 돈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모두 다 함께 한강 바닥으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많은 돈들은 바로 정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의 통화를 공급합니다. 재정 조절, 인플레이션 관리, 경제 활성화 등등의 이유로 말이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그렇게 화폐를 마구 찍어내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나요? 조선말 흥선대원군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윗나라도, 아랫나라도, 옆나라도
그 옆에 나라도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도 다 같이 마구마구 찍어내기 때문에 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이처럼 화폐를 마구마구 공급해 주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플러스성 게임의 성질을 띠고 반대로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마이너스성 게임의 성질을 띠는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는 같습니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헛소리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가 볼 때는 100% 헛소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 영역에서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의 기간에 따른 마이너스 섬, 제로섬, 플러스 섬 가설 그래프를 공개하겠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MZP 모델 가설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하자면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마이너스 섬 게임의 성질을 띠고 투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제로섬 게임의 성질을 띠고 더욱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플러스 섬 게임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간으로 투자를 하면 제로섬 게임이 되고 또 어느 정도 기간으로 투자를 하면 플러스 섬 게임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히 계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 가설의 요지는 정부가 화폐를 공급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를 기억하시나요? 경제가 그렇게 안 좋다고 곳곳에서 곡소리가 났으나 엄청난 유동성의 힘으로 전 세계 증시는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엄청났던 증시는 미국 정부의 금리 인상과 함께 2022년에 길고 깊은 하락장을 만들어냈죠.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2023년 8월의 경우에는 정부가 화폐를 공급하기는커녕 금리가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증시는 이미 거의 전고점에 도달했습니다. 투자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의 MZP 모델 가설에 의하면 투자 기간을 충분히 길게 잡는다면 결국에는 플러스 섬 게임이 되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 조선생이었습니다.